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잃어버린 도시, 고대 무덤,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신비한 유물 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고학 유적지가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비밀에 쌓여 있으며 취약성, 위험, 정치적 제한 또는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인해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20개의 금지된 고고학 유적지를 탐험하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약 25,000년 전 고대 인류 집단은 매머드를 사냥하여 식량 공급원으로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뼈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건물 중 하나로 인정받는 독특한 구조를 짓기 위해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코스틴키 11 고고학 유적지에 위치한 이 매머드 뼈 구조는 큰 원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60개 이상의 매머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이곳이 단순한 대피소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피난처로 사용되었거나 종교적 또는 의식적 중요성을 지녔을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그 자체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찍이 1703년에 매머드 이빨이 발견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여행가이자 예술가인 포르넬리스 드 브루이는 그의 방문을 기록하고 황제가 그 유골을 알렉산더 대왕이 호스텐카에서 본 것으로 알려진 코끼리에 기인한다고 썼습니다. 직경이 11m인 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용된 뼈는 이 지역에서 사냥된 매머드뿐만 아니라 늑대, 말, 곰, 술록, 북극여우와 같은 다른 동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19. 고대 마야 도시인 이곳은 건축과 기술의 경이로움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쿠쿨칸 신전으로 순분전마다 거대한 뱀 모양의 그림자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단순한 시각적 광경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이 계단 아래에서 손뼉을 치면 특별한 메아리가 허공에 울려 퍼집니다. Here? Sound comes back. 이것은 평범한 메아리가 아니라 유령 같은 새떼의 신비한 울음소리와 비슷하며 부풀어 오르고 사라지는 지저귀는 소리의 합창을 닮았습니다. 쿠쿨칸을 기리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자는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새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사의 사원을 향해 돌아서서 그는 다시 박수를 쳤고 돌에서 나오는 것 같은 낮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소리가 신의 목소리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 메아리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생한 녹색과 빨간색 깃털을 가진 웅장한 새인 케찰의 울음소리와 매우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야인들에게 케찰은 선함과 빛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으며 긴 꼬리 깃털은 귀족의 머리 장식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8. 최근 연구에 의해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일강 지류를 따라 지어졌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라붙은 수로의 발견은 기자 피라미드 단지와 다른 구조물의 건설을 위해 자재가 어떻게 운송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피라미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아흐라마트 지류로 알려진 이 수로는 한때 약 63km에 걸쳐 뻗어 있었고 폭은 600m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점진적인 확장과 농업 개발로 인해 결국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피라미드는 원래 강둑으로 이어진 뚝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가 흐르던 곳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평야가 된 이곳은 한때 습지와 범람원으로 이루어진 번성하는 생태계였습니다. 약 6,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기원전 2686년경에 고대 왕국 시대로 전환하기 전에 자연의 강둑과 섬을 따라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17. 아루의 개념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깊이 박혀 있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매혹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갈대밭으로도 알려진 아루는 사후 영혼이 가는 천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영역은 무성한 녹색 풍경으로 묘사되었으며 진리와 정의를 구현한 여신 마아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앙에 따르면 마아트의 진리의 깃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룬 사람만이 아루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화적 중요성을 넘어
아루는 현대 해석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일부 사변적인 철학과 소설에서 이루는 우주보다 앞선 원초적인 힘, 즉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근원으로 상상됩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적 발견, 특히 무덤은 사후 세계와 아루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후 세계를 위한 물건을 놓는 것을 포함한 정교한 장례의식은 아루로 안전하게 이동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죽은 자의 선은 죽은 자를 사후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주문과 사파 모음집으로 아루를 자주 언급하며 죽음 이후의 여정과 이 낙원에 도달한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6.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그것이 연속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벽은 거의 2000년에 걸쳐 지어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겹치는 영역과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군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새로 획득한 영토를 표시하고 국경을 정의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몽골 개선문으로도 알려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현대의 국경과 같은 엄격한 방어 장벽이 아니라 이동을 규제하는 완충지대로 기능했을 수 있습니다. 몽골 개선문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성벽의 많은 큰 구멍은 파괴나 침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설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누락된 부분이 징기스칸의 위협이 커지자 중국 건설업자들이 성급하게 건설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몽골까지 뻗어있는 몽골 개선문은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더 잘 알려진 명나라 시대보다 앞섰습니다. 위풍당당한 명나라 성벽과 달리 몽골호는 훨씬 덜 견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랑이 주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성벽 자체는 다져진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징기즈칸의 침공 직전인 서기 1200년경의 역사 기록에는 방어벽이 급속히 건설되었다고 나와 있으며 이는 몽골 개선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 다이튼록은 매사추세츠의 톤턴강에 있는 거대한 바위로 수세기 동안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신비한 암각화로 유명합니다. 무게가 약 40톤이고 길이가 3에서 3.5m, 높이가 1.5m 사이인 암석은 1680년 존 목사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다이튼록에 새겨진 조각은 고대의 것으로 여겨지며 1000권 이상의 책과 기사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 기원에 대한 35개 이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비문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포르투갈 탐험가, 페니키아인, 북유럽 정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에 기인합니다. 1963년에 이 암석은 보존을 위해 강의 원래 위치에서 제거되었으며 현재 다이튼록 스테이트 파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저명한 이론은 이 조각품이 북유럽 탐험가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830년대 덴마크 역사가 칼 크리스티안 라프는 뉴펀들랜드의 랑스오 메도우즈와 같은 북유럽 정착지의 증거를 인용하여 암각화가 바이킹 무용담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비문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부족 이야기, 영적 신념 또는 영토 표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은 좀 더 신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조각이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신성한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한다고 제안합니다. 14. 어핑턴 화이트호스는 영국 옥스퍼드셔의 화이트하우스 힐 언덕에 새겨진 놀라운 분필 그림입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악 언덕 인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추정치는 3000년 전, 아마도 후기 청동기 시대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인물은 길이가 약 110m, 높이가 40m로 유럽에서 가장 큰 지리 문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최대 32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시각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인기 있는 이론은 이것이 부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인근 어핑턴 캐슬의 건축업자와 연결되어 있었을 수 있으며 정체성 표시 또는 영토 주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인물이 종교적 중요성을 지녔으며 아마도 말과 기수의 수호자인 헬트족 여신 에프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일부 학자들은 이 그림이 앵글로색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알프레드 왕이 덴마크인에 대한 승리를 기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대 측정은 기원전 1250년에서 850년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가리키며
이는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3.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은 고고학과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자와 역사가들은 종종 고고학의 성배로 묘사되는 이 전설적인 매장지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 그의 시신은 처음에는 이집트 멤피스로 옮겨졌다가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져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인물들이 무덤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고학자 칼리오피 파파코스타는 알렉산드리아, 특히 샬랄랏 정원에서 20년 넘게 발굴 작업을 해왔으며 이 정원이 핵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서 검은 화강암 석관이 발견되면서 알렉산더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굴 및 보존 문제로 인해 어떤 발견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시신은 나중에 복음 전도자 성 마르코의 시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무덤은 서기 392년에 교회로 개조되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유해가 서기 82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2. 타르타르 제국 이론은 발전되고 무분별하게 뻗어나가는 문명이 한때 존재했지만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대피라미드와 미국 국회의사당과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이 잃어버린 제국에 의해 지어졌으며 주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타르타르 제국은 세계 평화와 뛰어난 공학적 위협을 달성한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건축물이 더 젊어 보이게 하고 타르타리아의 공헌에 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역사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타르타리아로 유럽을 다시 쓰다라는 문구는 이 이론의 렌즈를 통해 유럽 역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지지자들은 유럽 전역의 건축 양식이 지역 문화의 전통적인 진화보다는 타르타르인의 영향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주류 역사가들은 이 이론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하지만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 허베이성 동부 청나라 무덤에 위치한 서태후 황후의 무덤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의 마지막 안식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그녀는 1908년에 사망하여 이 정교한 영묘단지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5명의 황제, 15명의 황후, 그리고 수많은 황제의 첩이 있는데 더 큰 매장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황후의 무덤은 약탈과 파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928년 군벌 순대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약탈당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귀중한 유물이 손실되었습니다. 무덤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 행해졌다고 전해지는 의식을 포함하여 신화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금성의 동쪽 문 근처에 있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이는 황후가 더 나은 사후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덤을 둘러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여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이든 전설이든 황후의 무덤은 중국 역사의 매혹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0.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형 발자국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2002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화석 발자국은 현재 약 60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5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2017년 연구자들은 이 50개의 발자국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30만 년 이상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초기 호미닌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이 발자국은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가 아닌 지중해 지역이 초기 인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자국을 남긴 이족 보행 생물은 1944년에 발견되어 엘 그라에코라는 별명을 가진 초기 인류 조상인 그라에코피테쿠스 프레이베르기에 속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발자국들은 탄자니아의 라에톨리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자국들보다 거의 250만 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은 이족 포행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며 발톱이 없는 5개의 발가락, 평행한 엄지 발가락, 잘 정의된 발볼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발자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조적으로 인간이 아닌 유인원은 손을 닮은 발자국을 가지고 있으며 옆으로 튀어나온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9. 카란토우안으로도 알려진 스페니시 힐은 1614년 네덜란드 지도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1795년 프랑스 귀족 리안코트는 셔먼강과 서스커헤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설탕 덩어리 모양의 언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덕에서 요새의 흔적을 관찰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스페인 성벽이라고 불렀습니다. 1840년대 이 유적지에서는 1550년의 메달, 스페인 칼, 십자가, 검게 그을리고 물에 손상된 배 등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언덕은 마운드 빌더, 초기 프랑스 정착민, 이로커이족, 심지어 항로를 이탈한 스웨덴 배의 군인 3명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새가 1550년경 스페인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토착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혈투구를 쓴 남자들이 언덕 위로 피난처를 찾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이 언덕을 에스파냐 또는 히스판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 장소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의 남자들이 둥근 원반으로 가득 찬 큰 상자를 언덕으로 가져와 동굴에 묻었다고 하는데 이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8. 덴마크 역사가 삭소는 12세기와 13세기에 스웨덴 남부의 절벽에 이상한 룬 문자 같은 비문을 최초로 문서화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그는 룬 문자를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발데마 왕의 부하들이 그것을 해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헤롤드라고도 알려진 덴마크의 왕의 비문에 기인합니다. 역사와 전설에 따르면 하롤드의 아버지 헤르레크 링슬링거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통일하기 위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치렀습니다. 삭소는 그 비문이 하일드텐드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7세기의 덴마크의 골동품 수집가인 올레 보름은 그의 조수인 요나스 스콘비그를 보내 절벽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스콘비그는 대부분의 룬 문자는 읽을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룬드라는 한 단어를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다양한 보고서와 사파에 다시 등장하여 종종 점점 더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33년에 한 연구팀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시도했고 그 비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루나모는 스웨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7. 천불상의 동굴이라고도 알려진 모가오 동굴은 중국 간수성 두낭 근처의 불교 사원 동굴의 특별한 컬렉션을 형성합니다. 이 장소는 서기 366년부터 절벽에 새겨진 492개의 동굴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기까지 확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실과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이 동굴은 나중에 실크로드를 따라 주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모가오 동굴은 45,000평방킬로의 벽화와 2,415개의 새색된 동상을 포함한 놀라운 불교 예술로 유명합니다. 이 걸작, 특히 당나라의 걸작은 생생한 색상과 복잡한 구성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미술 컬렉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유적지는 고대 무용로를 따라 일어났던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반영합니다. 모가오 동굴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20세기 초에 발견된 두낭 도서관 동굴입니다. 이 숨겨진 방에는 방대한 양의 필사본, 그림,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의 발견은 불교 역사와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지만 동굴의 목적과 봉인 결정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6. 발루치스탄 스핑크스는 파키스탄 힝골 국립공원에 위치한 놀라운 암석입니다. 발루치스탄의 사자라고도 알려진 이 천연기념물은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와 매우 흡사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이가 약 20m인 스핑크스는 카라치와 과다르를 연결하는 마크란 해안고속도로 근처에 있습니다.
발루치스탄 스핑크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지지학자들은 그것이 침식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자연적인 암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 연구자들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일 수 있으며 아마도 잃어버린 문명의 고대 기념물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핑크스는 깊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힘,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령에 대항하는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이는 발로의족의 풍부한 영적 전통을 반영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지층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제한적이며 진정한 기원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걸작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연의 솜씨의 결과일 수 있을까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뉴멕시코의 샌디아 산맥에서 약 2300m의 고도에 위치한 샌디아 동굴은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930년대에 발견된 이 동굴은 북미의 초기 인간 거주지 연구에서 그 역할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고고학자 프랭크 히벤이 이끄는 발굴 작업을 통해 2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거주했음을 암시하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사항에는 석기, 발사체 지점, 매머드와 들소와 같은 멸종된 홍적새 거대 동물의 뼈, 고대 모닥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수층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발견 중 하나는 샌디아 포인트였는데 히벤은 클로비스 문화보다 앞선 선사시대 사회인 샌디아 문화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연대 측정 기법은 히벤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샌디아 문화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은 수수께끼에 쌓인 고고학적 변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카닉스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사용된 고대 켈트적 금관악기입니다. 전쟁 나팔로 분류되는 카닉스는 똑바로 서서 동물의 머리 모양, 종종 멧돼지 모양의 장식용 종이 특징입니다. 전투와 종교의식 중에 연주되는 카닉스는 적을 위협하고 전세계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된 크고 잊혀지지 않는 소리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단거리까지 전달되는 깊고 공명하는 강렬한 음색을 발산했습니다. 카닉스는 영국, 갈리아 및 유럽의 다른 지역의 켈트 부족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04년 고고학 발굴에서 여러 카닉스가 발견되어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켈트족의 권력, 전쟁, 영성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드루이스, 전사 또는 군사 및 의식적 맥락에서 전문 음악가에 의해 연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텍사스의 로어 페코스 캐년 렌지에 위치한 화이트 샤먼 벽화는 북미에서 가장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암벽화 중 하나입니다. 약 4,000년 전 고대 수렵 체지인들이 만든 이 벽화는 그들의 신념 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신적, 신화적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비가 8m에 달하는 이 그림은 페코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석회암 바위 대피소에서 발견됩니다. 천연 미네랄과 유기물질에서 추출한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및 흰색 안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벽화는 인간과 같은 인물, 동물, 수상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역동적이고 내러티브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인 백색무당은 영적 존재 또는 무당으로 보입니다. 길쭉한 팔다리와 과장된 모습으로 묘사된 이 인물은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벽화가 페코스강 문화의 창조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인물은 또한 신, 조상의 영혼 또는 우주의 상징적 요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근처에 위치한 로슬린 예배당은 특히 템플 기사단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미스터리와 전설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로슬린 예배당이 템플러의 비밀 본거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다빈치 코드와 같은 책에 의해 더욱 힘을 얻은 인기 있는 이론입니다. 15세기에 윌리엄 싱클레어가 지은 이 예배당은 복잡한 조각과 건축미로 유명합니다. 동시에 음모론과 신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템플 기사단은 성배를 포함한 귀중한 보물을 예배당 안에 숨겼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론에 따르면 예배당에는 숨겨진 돌 지하실과 같은 숨겨진 방이 있으며 그곳에 템플러의 보물이 기초 아래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의 상세한 조각과 상징은 프리메이슨과 템플 기사단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도망친 템플 기사단이 14세기에 박해를 받은 후 스코틀랜드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1. 뉴멕시코 북서부에 위치한 자코 캐년은 서기 850년에서 1250년 사이에 번성했던 조상 푸에블로족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 장소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선진사회 및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로 유명합니다. 자코 캐년은 의식, 정치 및 무역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푸에블로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거대한 닫힌 건물과 키바스로 알려진 의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코 캐년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학자들은 차코안족이 태양과 달의 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건축에 통합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위대한 집과 키바는 동지와 춘분과 같은 천체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차코안족이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목재를 어떻게 운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건축가들은 100km 이상 떨어진 숲에서 20만 개 이상의 나무 기둥을 운반하기 위해 목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과 같은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금지된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